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4월 8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이 조금 갈리면서 마감이 됐죠.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되긴 했지만, 코스피 시장은 음봉을 그리면서 21선을 회복을 하질 못했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은 양봉을 뽑아주면서 21선을 좀 지켜주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더 하락을 키우지 않고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잘 했기 때문에 이 정도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아랫꼬리를 달아주면서 또 강보합권에서 다우와 나스닥이 잘 마감을 했습니다. 자, 61선과 21선이 좀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나름 좀 괜찮은 모습인 것 같아요. 거기서 더 이탈이 나온다면 우리 시장도 좀 하락의 깊이를 키울 수가 있는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21선, 61선 자리를 좀 지켜주면서 양봉을 뽑아줬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조금 반등을 할 수 있는 기대감이 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시장의 어떤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다 보니까 조금만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거나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흔들리게 되면 또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좀 양봉이 뽑아져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좀 안전한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바로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2차전지 배터리 소재 쪽 섹터만 움직이는 시장이었고, 그동안의 코스닥 시장에서의 순환매로 돌던 강한 종목들의 출현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는 시장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한 종목 좀 대응을 했어요. 베셀이라는 종목인데, 자, 베셀이라는 종목은 이 안철수 위원장이 현대차를 방문을 하면서 미래 교통수단에 대한 지원을 좀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그래서 미래 교통수단이라는 게 드론 택시를 비롯한 이 플라잉카 이슈죠. 그래서 UAM이라고 하는데 그 관련 테마로 좀 움직인 종목이 이제 베셀입니다. 그래서 베셀이 오늘 이런 고점 자리를 뚫고 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좀 대응을 해봤습니다. 아침서부터 강하게 좀 슈팅이 나왔죠. 이런 자리 이제 뚫고 가면서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근데 여기 이제 돌파 나올 때 이게 윗골이 달리면서 좀 애매한 모습이 만들어졌죠. 여기서도 사실 제가 좀 움직임 보려고 단주 매매 대응을 해서 이렇게 윗골이 달고 아래쪽으로 빠지길래 또 페이크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는 또 매도를 했는데 이게 슈팅이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제대로 매매 대응을 했더라도 여기서 아마 물량이 털렸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대응을 했죠. 여기 이제 눌림목 줄 때. 자, 여기 첫 번째 눌림목 자리에서는 제 매수가를 주지 않아서 이거를 매수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또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다시 이제 떨어지길래 좀 올려서 이제 여기서 매수를 했고요. 자, 이렇게 이제 반등 나올 때 2%좀 넘는 건에서 바로 이제 절반 물량은 수익을 좀 챙겼어요. 그랬더니 또 아래쪽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제 매수가 이제 터치할 때 여기서 나머지 물량은 한도가 위에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아래쪽으로 좀 빠졌지만 결국에는 또 슈팅이 나왔죠. 그래서 이 구간이 뭐 거의 7%짜리 반등이었기 때문에 제 매수가에서부터 충분히 또 수익을 낼 수 있었죠.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수익을 줄 때 빠르게 챙기는 게 좀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도 이제 그렇게 좀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뭐 오늘 또 시장이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매매를 좀 마쳤고요. 자, 여기 돌파 나올 때 사실 제가 또 따라 붙었었어요. 여기. 자, 여기 돌파 나올 때 따라 붙어서 바로 매수를 했는데 윗꼬리 달고 흔들리는 모습이 만들어지길래 일부 물량 빠르게 이제 짧은 구간 수익 좀 챙겼고요. 역시나 이제 또 제 매수가 터치해서 바로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약간 뭐 플러스이긴 하지만 크게 이제 의미 있는 매매는 아니었고 결국에는 음봉 윗꼬리로 만들어지면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렸죠. 자, 뱃살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 주 매매해서 매수해서 단주 매매로 좀 흐름을 지켜봤고요. 결국에는 흔드는 구간에 물량이 털렸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는 흐름만 봤고 슈팅이 나온 이후에 여기서 이제 조정 구간에 매수를 해서 이렇게 수익 줄 때 빠르게 절반 수익 챙겼고요. 자, 나머지는 재매수가 터치해서 정리를 했고 자, 여기서도 이제 매매를 했죠. 근데 여기 슈팅 나올 때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슈팅 나올 때 조정을 주지 않기 때문에 따라 붙었었고요. 빠르게 윗골이 달리길래 일부 수익권에서 정리했고 나머지는 제 매수가 이탈하는 모습이라 바로 잘라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뒤쪽에 이렇게 이제 매도한 게 하나 있는데 이거는 한 주 남은 거를 제가 몰라서 한 주 남은 거
나중에 좀 알고서 이제 매도했던 거고, 요거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는 좀 마쳤고요. 바로 특징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I텍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MI텍이 오늘 그나마 시장에서 좀 돋보이는 상한가를 들어가는 종목이었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역대급으로 터졌죠. 1,700억 가까이 터졌고요. 자, 52주 신고가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요렇게 이제 모양을 좀 만들었죠. 여기서 이제 뭐 요런 자리 돌파를 할 때, 종가 베팅 모양 나왔다라면 또 종가 베팅 해도 되고, 시가갭 자리 줬다면 시가갭 매매 대응을 하면 되는데, 그냥 장중에 몸통으로 돌파가 나와서, 장중에 이 종목도 좀 보고는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3분봉에서 돌파가 나올 때 이게 상승률이 12%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 대응할 수 있나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고점 자리 돌파하면서 전혀 눌림을 주질 않고 날아가는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뭐 이렇게 한 2, 3% 돌파 이후에 조정 줬다가 매수 자리 주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대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 종목 보고 있었지만 대응 못 했고요. 상한가를 들어가긴 했는데 상한가를 진짜 지저분하게 들어갔죠. 그래서 뭐 마지막에 상한가를 굳히긴 했습니다만 좀 약한 상한가입니다. 다만 이제 52주 신고가에 역대급 거래대금 터진 부분 그리고 나름 또 재료도 괜찮은 재료가 있어요. 이 매각 추진 이슈가 좀 있습니다. 매각가가 최소 3천억이 될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기업의 시가총액이 2천억 조금 넘는데 뭐 3천억이면은 수지 맞는 장사죠. 그래서 매각 이슈로 상한가에 좀 들어갔기 때문에 뭐 재료는 나쁘지 않은데 상한가가 너무 약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움직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주로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움직였는데요. 이 종목이 MI텍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일부 좀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라는 이슈가 생기면서 이 종목도 이제 같이 좀 따라서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분봉상 움직임 보면 뭐 너저분하죠. 막 그냥 올라갔다가 쭉 뺐다가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그냥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이인크 코리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크 코리아는 여기서 이제 장대 항복 나오고 한 차례 쉬었다가 오늘 52주 신고가로 완전히 깔끔하게 이런 자리 돌파를 해냈어요. 자, 이런 거는 나쁘지 않은데 이 종목 자체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잡주처럼 움직인다 그럴까요? 좀 너무 가볍고 호가도 너무 가벼운 모습이고 뭐 특별히 이슈가 있으면서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조금은 아쉬운 종목입니다. 자, 분봉상 움직임 보면 오후장에 너무 급하게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슈팅이 나오는 과정에서도 조금 이렇게 매매할 구간을 주는 모습이 아니라 사실 조금 대응하기는 그런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재료나 뉴스 없이 2차 파동으로 들어가는 자리라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거래대금도 뭐 한 600억 채 안 터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좀 가볍죠. 그래서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간 부분을 뺀다면 뭐 그렇게 좋은 종목이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베셀은 제가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안철수 위원장이 또 현대차 방문하면서 이 플라잉카 이슈로 2차 파동 구간으로 상승이 나온 자리인데 역시나 이제 매물대들이 있다 보니까 윗꼬리를 달고 좀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의 캔들의 모습이 좋지가 않죠. 윗꼬리가 너무 길어서. 그래서 이 종목도 다음 주에 좀 움직임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에코프로비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무려 14%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2차전지 배터리 소재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에코프로비엠 요 정도 구간에서 좀 모아가는 대응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2차전지 배터리 소재에서 양극재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LNF와 더불어. 그리고 동박 쇼티지가 있기 때문에 동박 관련주로 대장주로 움직이는 두 종목 말씀을 드렸었죠. SKC하고 일진머티리얼즈 그리고 전해질 첨가제 관련해서 첨보 대장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한 요 정도 구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요때 아마 일부 물량이라도 진입을 하신 분이 계신다면 뭐 수익률 괜찮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 구간이 벌써 한 28% 정도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자, 요 자리가 여기가 이제 돌파됐던 자리거든요. 여기 갭으로 돌파한 이후에 슈팅 나오고 여기서 이제 무너졌죠. 자, 여기서 이제 무너진 자리인데 딱 그 자리에서 이제 윗골이 달면서 매물대의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상승이 나올 만큼은 충분히 나왔습니다. 이 저가권에서 보면 지금 거의 50% 이상 반등이 나왔거든요, 이게.
자, 이렇게 52%짜리 반등이 나왔죠. 윗꼬리를 달면서 좀 쉬어가려고 하는 캔들의 모양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금 이렇게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가격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접근하는 거는 조금은 부담스럽다라고 보고요. 시장이 좀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아마 약간의 가격 조정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자리가 이제 돌파된 박스권의 고점 자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하는 건 뭐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섹터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향후 10년간 엄청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 섹터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고, 주도주 섹터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섹터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SKC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았죠. SKC도 뭐 바닥권에서 보면은 괜찮은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대충 잡아도 한 20% 이상 반등이 나왔고, 일진 머트리얼주도 마찬가지죠. 자, 일진 머트리얼주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아마 요 정도 구간입니다. 이때는 전혀 반등이 없었을 때고, 요 정도 구간에서 이렇게 상승률 따져보면 이것도 20% 이상 반등이 나왔죠. 자, 여기가 돌파된 고점 자리, 여기를 지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자리라는 말씀도 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전지 배터리 소재 섹터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중에 양극재 대장주는 에코프로비엠과 LNF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징주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코스피 시장이 좀 아쉬운 모습으로 마감이 됐죠. 계속해서 음봉을 그리면서 플러스로 마감이 되긴 했지만 21선을 이탈시키고 회복을 못 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외국인의 매도세가 너무나 거세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코스피 시장이 좀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 오늘도 뭐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4,500억을 매도를 했고요. 그나마 기관이 장 막판에 좀 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서 여기 이제 아랫골이 달면서 플러스로 좀 마감이 된 겁니다. 장중에는 기관도 마이너스 수급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장중 수급을 보면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장 막판에 매수를 보여주면서 플러스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아랫골이 달고 플러스로 좀 마감이 된 겁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은 매도세로 일관을 했고요. 기관도 매도세에서 또 플러스로 전환을 시키면서 코스닥 시장도 좀 좋게 만들어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코스닥 시장도 보면 점심시간 이후 오후장부터 기관이 이제 매수에 가담을 하면서 플러스로 좀 전환을 시켜줬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시장도 좀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된 겁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좀 보면 자, 코스닥 시장은 이렇게 이제 21선을 지지를 하는 아랫꼬리 양봉이 나왔죠.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런 자리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제 박스권 돌파된 고점 자리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또 더 떨어질 수도 있죠. 미국 시장이 더 흔들린다거나 유럽 시장도 흔들리게 된다면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21선을 오늘 아랫꼬리 달고 양봉으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915에서 920포인트 잘 지켜준다면 시간이 좀 걸리면서 횡보를 하더라도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스피 시장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전혀 대형 우량주 그리고 코스피 중심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현대차, 뭐 기아 이런 종목들에 전혀 수급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코스피는 정말 답답한 흐름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 이 대형주의 움직임을 보면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뭐 거의 52주 신저가죠. 그러니까 정말 삼성전자 들고 있으신 분들은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반도체의 앞으로 향후 전망은 굉장히 좋다라고 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가는 계속 빠지니까 이거는 뭐 진짜 노답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정말 그 답답함을 어떻게 좀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대형 우량주 쪽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올 때 이 코스피 시장은 상승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를 지켜보면서 코스피 시장은 좀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 증시는 여러 가지 이제 대외적인 변수가 좀 어지러운 상황에서도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 16만 6천 건 정도가 청구가 됐는데 이게 1968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도 뭐 고용 지표라든가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외적인 변수 중에 이제 가장 큰 변수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조기 종결이 되고 평화협정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시장에 좀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유엔에서 이 러시아를 인권이사국서 퇴출을 시켰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이슈거리거든요. 자, 이렇다는 얘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만간 좀 해결되기는 어렵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러시아가 굉장히 발끈하고 나섰지만 뭐 러시아도 어쩔 수 없죠.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뭐 유럽 국가에 대한 이 가스관을 끊는다라든가 뭐 이런 조치를 또 취하면서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생각보다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시장도 조금 지루하게 횡보를 하면서 상승을 하지 못하는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잘 해결이 되고 우리나라의 이 방역 기준 완화와 더불어 리오프닝 관련한 이슈가 맞물려지게 된다면 아마 시장이 생각보다도 강한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5월 달에 있을 FOMC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또 압력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그 정도까지 좀 지나고 난다면 그 이슈까지 좀 사그라든다면 대략 뭐 한 5월 달 중순 이후 뭐 그 정도서부터는 시장이 한 차례 좀 랠리를 또 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더 빨리 4월 말 정도부터 시작이 된다면 더 좋겠지만 네,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좀 개인적인 바람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또한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주말간 에너지 충전 꽉꽉 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